참 지루한 장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지루한 장 속에서도 결국 코인파는 전통 금융시장이 끝난 다음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에 찬 영상으로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준원입니다. 2025년 7월 1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7월이 밝았습니다. 6월에 정말 마지막에 드라마틱하게도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오면서 6월 월봉이 정말 끔찍한 봉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저는 6월에 딱 하나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봉의 가장 쪽으로 주구장창 아마 한 달 내내 들으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6개월 봉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6개월 봉은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참 의미 있는 6개월 봉이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상에서 7월 월봉이 의미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셨던 Q&A들 총 집합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6개월 봉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6월에 말씀드렸던 6개월 봉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 여러분 30개월째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최초고요. 또 나올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30개월이면 6개월 봉으로 몇 년입니까? 네, 정말 너무나도 길죠. 거의 1년이 12개월이니까요. 2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적인 비트코인을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6개의 봉 중에서 5개의 봉만 양봉 중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양봉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7월 1일 바로 6월 말일날 끝난 봉은 공교롭게도 처음으로 기존 고점은 넘었지만 봉이 작아지는 형태가 출현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말일이 됐을 때 만약에 이 6월 봉이 십자봉으로 끝나면 이 판은 정말 저는 이제부터 끝났다라고 본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예측대로 끝나게 되면 저는 희망이 조금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108K 위에서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지지의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의 모양새는요, 지지보단 아래에 있고 저항은 있는 구조로 끝났습니다. 이런 형태는요, 고점을 다시 돌파는 할 수는 있지만 다시 눌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거래량이 있는 거로 봤을 때는 내리기도 싫은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 추세 라인을 지금부터 깨지 않는 선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부터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최대의 수치가 바로 74K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앞으로의 시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부터 봉을 쪼개서 보면 7월 봉에 생성된 의미하는 것은 6월에 정말 월초부터 예측했던 대로 봉 자체는 최악의 봉은 빗나갔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지금부터는 하락보다 더 끔찍한 횡보가 이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장이 오르든 내리든 방향성을 주지 않고 방향성이 조금씩이라도 나오면 알트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모양새는 분명히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추세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가는 차트로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이 모양새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외봉과 쌍봉의 흐름에서 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 추세 라인을 이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위아래를 깨지 않는 선에서 간다고 하면 이 안에서의 잔파동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잔파동은 또다시 산을 만들고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내려올 수 있는 흐름으로 다시 한번 터치 후에 상승으로 갈 수는 있지만 큰 모양새는 상승 사이클 안에서 큰 변함없이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기존에도 컵앤핸들을 마치면서 컵 핸들을 가면서 이제 여기는 끝났고 사이클이 여기서 나오는 사이클은 이제부터 컵앤핸들에서 핸들을 부시지 않는 선에서 위로 한번 털 수는 있지만 결국 윗사이클로 가기 위해선 시간이라는 굉장히 두터운 횡보
시간이 기다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저는 계속 긴봉을 보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연봉의 사이클로 봤을 때 아직 연봉의 사이클은 더디게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과거 그냥 가는 거 없다 했죠. 지금이 어떤 구간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라 했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 했을 때 다시 한번 올렸다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은 정확하게 또다시 반등으로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고점 탈환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을까? 그리고 이 장세에 대들 어떤 포지션에 있을까? 그래서 거래소별로 뽑아봤어요. 결국 다 똑같습니다. 숏이든 롱이든 지금 비율에 대해서 거의 5대5에 육박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포지션을 지금 위든 아래든 다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의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다 비슷할 거라 보고 있고요. 거래소 별로만 나누더라도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멤버십 분에 한 분이 이런 분을 했어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73,000에 가면 멤버십 통에 갖고 있는 알트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에서도 그렇고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하락이다 상승이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길게 보면 계속적으로 저는 상승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상승의 기간이 저는 긴봉을 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있었던 것 중에서 특정 단어에만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비트코인에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바로 사이클성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금 이미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사이클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부분 외봉과 쌍봉으로 하락을 할지언정 거래량이 동반돼서 더 상승으로 가나 아니면 여기서 한번 다시 쌍봉 만들고 올라가나 결국은 저는 공통적으로는 올라간다는 추세지만 이 기간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굉장히 있을 거고 어느 순간에는 고점 돌파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했다 간다라는 게 팩트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알트들의 흐름이 어떻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더리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도 이더리움이 비트 따라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20일자 나왔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이번에 장대로 올린 이 구간 있죠. 여기가 찐 바닥이 알트코인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봐요. 비트는 아닐지언정 저는 알트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건 맞지만 저는 다시 한번 흘러서 재차 이 구간에 가장 근접한 가격까지 갈 것이라 보고 있다라 말씀드렸고 이 가격이 만약 지켜지는 흐름이 나와서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만약 매집형 차트가 옆으로 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고 저점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고점 갱신을 돌파하는 삼각수렴상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어요. 이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보통 나오냐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바로 매집했던 차트와 지금 알트코인들이 항상 후행성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바닥 행보를 했던 2018년 12월 19일 날 박스권으로 찐 바닥을 줬던 구간과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후에 돌파 후에 다시 한번 코로나 빔을 맞고 저점으로 찍고 어떻게 갔냐면 바로 상승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가 비트코인 상으로 봤을 땐 거래량을 동반한 것 뿐이지만 거래량을 제외하고 보면 삼각수렴 차트에서 돌파 후 매집 후 이거를 차트를 해서 큰 차트상 쌍날개를 만든 차트였거든요. 똑같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보는 이더리움의 의미는 전체 추세는 2018년의 고점의 저점의 저항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전체적인 사이클은 삼각수렴상 첫 번째 사이클과 두 번째 사이클이 끝난 후에 삼각수렴상의 돌파가 나오는 구간에서 이 부근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옆으로 간다면 삼각수렴에서 매집형 차트가 나오고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차트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들의 호흡이 좀 느리기 때문에 이 부근에 대한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알트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계속 같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차트는 1년 봉만 보더라도요. 저점이 비트는 올린 반면에 알트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점의 고점은 올리지 못하고 저점이 깬 차트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봤을 때 옆으로 간다는 거는 가격이 다시 한번 6월 20일 날 근접 가격으로 오게 되면 음봉의 깊이가 내려오는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1835달러에 다시 내려오는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음봉의 가격은 다시
여기까지 채워지는 음봉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성이 됐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악수렴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으로 눌렸다가 그 다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트는 지금 시기상 굉장히 많이 눌림을 받고 있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73,000을 가면 멤버십을 통해 갖고 있는 알트들은 제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알트는 갖고 있다가 추가 매수 시그널에 차라리 들어가는 게 더 맞습니다. 저는 그만큼 지금 알트들에 대해서 정말 눌림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똑같습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73,000에 계속적으로 꽂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상승장이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상승장이 끝나는 신호였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비트코인이 어디서 끝났어야 한다고요? 아무도 6월에 제가 6개월 멍이 어디서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에는 주목을 안 했습니다. 근데 결국 결과가 맞았죠.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끝났을 때 어느 선에서 튕겨 올라올지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리는 건 감히 말씀드릴 건데, 6월에 제가 예측했던 최악의 차트가 뭐였습니까? 바로 93,000에서 끝나는 십자봉 차트라고 비유를 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시로 가장 쉽게 비교해 드렸던 게 왜 십자봉으로 끝나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알트들이 6개월봉 이 음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십자봉 음봉으로 끝났죠. 이번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끝났으면 그 다음 봉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무너졌죠, 이렇게. 그런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이렇게 이번 올해 말까지 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요. 결국 지금 가격은 74,000 이하까지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부근에서 오차 범위가 $100, $200를 맞추는 건 제가 아니라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73,000이면 상승장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73,000 아래로 주지 않기 위해서 특정 세력이 이미 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하로 정말 누군가가 주잖아요? 저는 정말 땡큐인 자리지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기회의 장이라고 표시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고요. 4년을 기다려야 되나라고 했지만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2년째 비트코인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익률은 변화가 없죠. 왜 그랬습니까? 알트는 덜 올랐고 비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알트는 지금 사실상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긴 차트의 행렬로 보면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고점은 떨어지고 있는 차트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뭐가 나오냐면 바로 수렴의 끝에 도달했을 때 방향성이 나옵니다. 결국 사이클의 종류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저는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긍정 시그널로 보고 있고요. 자금이 알트에 오지 않을 뿐이지 비트에는 분명히 들어간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제 비트에 대한 생각을 총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당분간 긴 시간 동안 아래로 방향성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박스권, 이 박스권의 오차 범위가 $100든 $500 위아래든 시간을 축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2025년이 이제 남은 5개월 기간 동안에 조정이 받을 것이라 봅니다. 그 조정의 가격이 나오더라도요,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격으로 5개월이 남았다 했죠. 그러면 올해까지로 봤을 때 차트는 결국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까지 차트가 끝나야 2025년이 끝나는 거죠. 그럼 차트상으로 만들 때 지금 올라갔다가 이 안에서 횡보를 하고 하는 게 제 1번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고점 돌파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리고자도 결국 이 안에서는 박스권으로 시간을 계속 축낸다라는 의미고요. 이 오차 범위가 지금 나왔었던 단기 저점 대비 98,685와 현재 고가 대비 112K까지로 봤을 때 범위가 그래도 꽤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계속 움직일 것이라 보고 있고요. 조정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조정이 언제 나오냐인데요, 5개월 안으로 과연 올지 안 올지만 따지고 보면 저는 지금 가격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라도 98K는 올해 안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깨졌다가 올라오는 시나리오는 나올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랑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그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바로 거래량인 것 같아요. 거래량이 도대체 어디서 터지냐인데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이 이제 이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조정일 뿐이다. 큰 대세 흐름은 상승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게 이미 6월 말 6개월 봉에서 저는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긴 시간 동안의 상승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그 구간이 일반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바로 4번, 지금보다 더 큰 루지함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거래량은 더 바닥을 향해 갈 것으로 볼 거고요. 결국 이 바닥 거래량이 갈수록 개미들이 힘들어지겠죠.
결국 비트와 알트에 대한 총 생각이 나온 후에 마지막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요. 결국 말씀드린 시나리오들을 가면 비트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은요. 결국 알트도 비트 올랐을 때 빠질 때는 더 빠진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아까 이더리움 기준으로 뭐라 했어요? 4월 20일 날 나왔던 가격 근처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지금보다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를 한 번 더 올렸다가 빠지는 흐름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알트는 지금보다 좀 더 빠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알트 흐름이 매집 흐름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더 명확한 것은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팩트예요. 이더 기준으로만 보아도 제가 말씀드렸던 1년 봉만 보더라도요. 의도적으로 올리지 못하게끔 누르고 있어요. 이미 이더는 고가와 저가를 깼다고 했죠. 올릴 의도가 제가 봤을 때 이더는 지금 당장 없어요. 결국 4월 20일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그 어떤 때보다 폭발적인 상승으로 옆으로 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근데 그때 과연 갔을 때 이 시장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나 이 시장의 개미들이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게 관건이 되겠죠. 결국 자산시장의 사이클은요. 계속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우 다 최고가 찍고 있죠. 바로 다 전통시장에 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그 전통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끝났을 때요. 가장 가상자산으로 저는 다 올 거라 봅니다. 결국 이 시장은 마지막에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고요. 가장 그 시장에서 펌핑이 올 수 있는 순간은 개미들이 포기하고 살아남지 않았을 때 그때 하는 순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은 많은 이슈들이 전통시장에 몰려있어서 자금이 한 곳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그 자금이 오는 시기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거에 변함이 없고요. 결국 그거를 버티는 개미만이 이 시장에서 저는 살아남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내내 영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이번 시장 참 지루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정말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루할수록 떠날수록 마지막에 남는 개미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했을 때 결국 웃음꽃을 피시는 거고요. 일단 한번 저랑 같이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는 7월의 영상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다음 영상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자금이 지금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